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치권을 날씨에 비유하면 어떤 날씨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미세먼지가 가득 낀 뿌연 그런 날씨가 떠오릅니다. 그 오염된 미세먼지와 같은 정치권의 병폐, 후유증들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국민들 가슴으로 머리로 들어가서 한국 사회를 여태껏 치명적으로 병들게 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얼마 전에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요인으로 대기 오염을 꼽았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미세 오염 물질이 인간의 호흡기, 순환계에 침투해서 폐, 심장 내에 손상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암, 중풍, 심장병 같은 중병을 일으켜서 매년 700만 명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구린내 나는 정치인들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여태껏 대한민국은요, 자격도 안 되고 기본기도 안 된 이들 정치인들을 미련하리만큼 인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권력을 위임해 주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모양입니다. 이분들 행태 한번 보십시오. 현직 판사를 국회의원이 자기 개인 사무실로 불러놓고 재판에 관여하지를 않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종합선물 세트 같은 의혹들이 꼬리를 무는데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기는커녕 기자들을 오라가라 또 불러놓고 일방통행식 쇼를 또 벌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도 국민들의 생소한 제도를 국회 개원하고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서 갖고 나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정당들은 자기들 이해득실만 따지고 그 안에는요,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더 늘리는 그런 시도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결론이 어찌 날지는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과 각 정당들 스스로 정화하고 자정하지 않으면 내년에 준엄한 국민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청와대와 민주당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청년실업 내놓는 정책마다 성과를 제대로 못 내니까요. 청와대와 여당은 아마 초조할 겁니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얼마 전에 비서진의 대통령 대면 보고를 최소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요 40% 밑으로 떨어지면 대통령은 외부 행사에도 나가기 싫어집니다. 비서진들 충고에 귀도 안 기울이고 짜증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진들도 대통령이 듣기 싫은 것은 보고도 안 합니다. 눈치만 살피고 각종 보고서는 펴보지도 않은 채 책상에 쌓여만 가고 결국 대통령 생활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비밀 공유자를 최소화하는 차단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상이 바로 불길한 국가의 징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보통 권력형 스캔들이 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정해진 수순입니다.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손혜원 의원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손혜원 의원 사건 믿는 뒷배 없이 든든한 보험 들지 않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게 여론입니다. 다들 최순실이 떠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터진 걸 청와대와 민주당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임기 말에 만일에 이런 게 터지면요, 대통령도 뻥 쪄가지고 왜 보고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대통령이 혼자 밥 먹는다는 혼밥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 지하철 풍경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지배되어서 전 세계를 구글 지도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밀이 통하겠습니까? 나중에라도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얕은 수로 국민들을 기만하면은 안 됩니다. 정권은
맑고 공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차례입니다.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권력 암투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 뭐 다른 이슈는 안중에도 없고요. 정신들 아직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민주당이 혹시나 똥볼이나 하나 찾을까 하다가 그게 이제 잘못한 게 뭐가 발견되면 마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뭐 먹을 거 없나 뭐 이런 식입니다. 야당다운 선명한 투쟁력도 없고 파이팅도 없어요. 요즘 유튜브 방송에 정치 프로를 진행하는 인기 있는 모 진행자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합쳐도 정보력에 있어서 그 한 사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난번 김태우 청와대 감찰반은 폭로 터지고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국회에 나와야 된다고 야단 법석을 때려놓고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못하고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정부를 견제하고 정권을 잡겠다는 건지 시절 좋을 때만 친박이니 친이니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리도 없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당권 잡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러는 건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대한민국에 이런 한량 같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은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민주당에는요, 선거판을 읽어내고 기획하는 소위 정치꾼들, 정치공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시민단체도 있죠. 노조 세력도 단단하죠. 국가기관의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지금 고액연봉에 꿀맛을 즐기고 있는 친노무현, 친문재인 사람들 선거 때 또 한번 떼어보세요. 또 무섭게 결집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체질과 노선 또 맷집으로 제가 볼 땐 상대가 안 됩니다. 또 지금은 경제 때문에 현 정부에 반감이 좀 있지만 변화를 바라는 젊은 세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당권을 넘보는 분들, 이분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호의호식한 한국당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참신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제발 다들 은퇴 좀 하십시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민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광화문 100만 촛불 집회 끝나고 난 뒤에 쓰레기 하나 없는 그런 깨끗한 광화문 광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같은 국민인데 여의도 100만 불꽃축제가 끝나면요, 수십 톤의 쓰레기로 환경미화원들이 맨날 며칠을 고생합니다. 저도 혼돈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 좀 더 냉정하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권력에는 주권자의 몫이 어떤 것인지 본때도 보여줘야 합니다. 폴 앤더슨 감독의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 알고 계시죠? 화산 폭발 위험의 징후가 곳곳에서 보였는데 이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부귀도 사랑도 가족도 공동체도 전부 다 잃고 모두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우리 정치, 내년 총선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